결국 10에서 15냐, 15에서 20이냐 이제 이런 정도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같고 성패는 이미 결정이 났다. 조금 전에 강덕구 의원이 좀 보수적으로 봤던 것은 실제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내용과 좀 다르다는 것이고 우리 김민준 PD는 썸네일도 지금 결과 나오는 걸로 바로 바꿔서 출구조사 결과를 그대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8시 10분부터 인용 보도는 가능합니다. 저희 말은 할 수 있어요. 예. 말은 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 차이는 얘기할 수 있어요. 대강의 차이. 예, 대강의 차이는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자, 지금 이제 보면은 자, 지금 자, 어떻게 나오는지 지금 8시가 다 돼 가고 있고요. 1분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까? 남아 있고 다들 이제 지금 출구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10에서 15% 정도는 차이가 나는 것 같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한 50초 뒤에는 출구조사가 나오는데 10만 명을 상대로 SBS, MBC, KBS가 이제 10만 명을 상대로 출구조사를 했다. 44초 남았고요. 43초, 42초 이렇게. 제가 아까 강덕구 의원님 말씀에 뭐 좀 황당하다는 그런 그거는 전혀 아니고 만약 10%가 차이 나더라도 350만 표 조금 더 10% 넘으면 400만 표 이상입니다. 400만 표 넘으면요 이거는 압승 중에 압승이라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어제 방송하고 오늘 아까 이상호 기자님 방송에서 51.8 그리고 39 나올 거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6 정도 나올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요. 한번 맞춰보죠. 뭐 몇 가지 이제 제 나름대로 데이터 분석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건데 한번 얼마나 오차가 나는지 한번 자, 보겠습니다. 강수영 우리 변호사도 지금 이제 투표율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고요. 예. 자, 지금 이제 자 10에서 15 정도 차이가 난다는 수준이고 이 내용은 조금 전에 우리 이상우 기자가 얘기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똑같고 자 이제 누가 이겼다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없이 일단 지금 출구조사로는 이명박 시대를 뛰어넘는 정도의 표 차이는 아니죠. 이 정도 12%포인트 정도 지금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430만 표. 그렇죠. 430만 표 그러면 정도 표 정확하게 따져봐야겠습니다만 그때 이상으로 그리고 역대 박근혜 후보가 얻었던 51.5. 것보다도 더 나온 것으로 더 나오는데 돼 이제 있습니다. 실제로 더 어쨌든 지금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축하하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재명 화이팅! 와우 축하합니다. 진짜 대한민국 완벽하게 이겼다 이렇게 나오고요. 10에서 15% 정도의 차이인데 이제 이것이 아마 지금까지 방송 3사의 출구조사는 이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거의 맞춰왔습니다. 이게 왜? 자,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일단 대선에서 15% 이상을 바르는 국민이 많았고 10% 전후였다는 일반적 예측이 있었고 그 딱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국민들의 일반 여론은 15% 넘겨야 한다. 압도적 승리를 하자라고 했는데 그것까지 가지 못한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구간 설정을 해놓고 설명할 것인가 질문 좀 드립니다. 두 가지 구간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발표는 못하지만 지금 이 정도 차이가 났다, 12 정도 차이 났다면 과반은 넘겼다 하는 부분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과반을 넘기지 못하고 이겼을 때는 압도적인 어떤 동력, 지금 이제 허니문 기간이 없다라고 전제를 하고 국정 사사건건 발목을 잡힌다 이런 전제를 갖고 보면 과반을 반드시 넘겨야 된다. 근데 지금 이 정도 차이 났다고 보면 과반은 넘긴다라고 예측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구간이 있죠. 55 정도를 넘겨서 15 정도 차이가 나게 만드는 거. 그 부분은 지금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완벽히 압도적으로 그들이 아무런 시비를 못 걸 정도, 거기는 또 못 미친 부분도 있다. 그런데 분명한 건 과반을 넘기고 만약에 51.6 박근혜 사상 최고 득표율을 넘어선다면 이건 역사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그래서 내란 친위 쿠데타 세력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한동안 국정 동력에 커다란 힘을 받아 나갈 수 있는 동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우 기자는 좀 냉정하게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기대치는 55%좀 넘어가 보자라고 했고 뭐 이런 부분에서 이겼기 때문에 기쁘다라는 것보다 더 압도적으로 좀 이겨야 한다는 기준이 15% 포인트 정도는 차이가 났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아무래도 현실적인 벽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총량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 전반적으로 펼쳐놓고 보면 전국적으로 고른 압도적
표를 얻었다. 그리고 지금 뭐 정확한 퍼센테이지로 봐도 부산과 경남은 경합을 벌였던 걸로 나와요. 이 정도면은 대등한 승부를 벌였다. 이 부산과 경남의 이제까지 관성적 투표 전통을 봤을 때 이 정도면 사실상 승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대구와 경북에서는 이 뿌리 깊은 지역적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게 워낙 대구 경북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사실 어찌 보면 스스로 이제 고립을 자초하는 그 폐쇄적 투표를 선택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내란 극복의 의지와 이재명 정부에 대한 지지를 역행하는데 대단히 한계가 있고 지역적으로 이제 고립을 자초해버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부산, 울산, 경남이 역대 지금 최고치 득표입니다. 우리 당 후보 중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될 때 29.9였고요. 김대중 대통령은 15.4%였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번에는 거의 뭐 노무현 대통령 때보다도 훨씬 더 15% 가까이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역대 최고치를 그동안 기록했었는데 38.7이었습니다. 그보다도 지금 40%가 훨씬 넘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역대 최고치 득표이기 때문에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대구, 경북도 마찬가지지만 보이지 않게 어마어마한 그 부산을 그 보수들이 총 결집하기 위해서 막판에 또 박근혜 까지 또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자기들은 할 만큼 최대한 집중하려고 집결을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이 울산 경남이 역대 우리 당 대선 후보 사상 최고치 그것도 거의 뭐 5% 이상의 더 득표를 했다. 이것은 정말로 의미 있는 득표고 우리 신 교수님 말씀대로 이렇게 전국의 골고른 그 지지는 이재명 그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큰 동력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그거는 확실한 것이고 실제 우리가 박근혜 탄핵의 그 학습효과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란 이후에 여론조사가 쭉 과정에서 윤석열 지지가 41%까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 보수들의 어떤 아스팔트 보수들의 가표집 그 핸드폰을 기다려 가지고 가표집 됐던 이런 것도 있었지만 실제 박근혜 탄핵 이후보다는 보수들의 조직세라든지 또 여러 가지 학습 효과에 따른 조직적인 대응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해 왔다. 그리고 한때는 뭐 윤석열에 대한 어떤 그런 것까지도 믿기지 않을 정도의 여론조사가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뭐 이런 것까지는 예측해 볼 수 있었다는 것이 들고요. 자, 그러나 지금 이제, 생각보다는 이런 정도의 그 400만 표 이상의 압승을 거두려는 예상이나 그 저 여론조사 결과는 저는 고무적이다. 자, 지금 그 대구에서 지금 전화가 하나 왔는데 대구 민심을 잠깐 들어볼까요? 지금 이제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신데 가능하시면 제가 잠시 후에 강모 우리 그 위원장님 연락을 한번 해서 직접 의견을 들어보겠는데 강 위원장님 전화 통화할 수 있으면 잠시 후에 전화를 한번 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생방송으로 저희들 역전 행사들 진행 중입니다. 자, 요렇게 좀 해놓고요. 네. 자, 지금 이제 8시 10분이 넘었으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방송 3사가 했던 내용들 이제 필요할 경우에 이제 이렇게 자막으로 띄워서 하면 될 것 같고. 자, 부산은 지금 그러면은 몇 대 몇으로 나왔습니까? 지금 부산은 12%포인트 차이가 나거든요. 자, 그리고 경남은 5%포인트. 49% 대 42.7이니까 6.3%. 아, 그렇군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6.3이고요. 정확하게 지금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49대 42.7. 42.7. 마이너스 6.3이고요. 6.3%포인트고. 예, 울산이 마이너스 2.3이고요. 예. 그리고 경남이 마이너스 4.9입니다. 예. 그게 이제 지난 총선보다는 훨씬 더 총선- 지난 대선보다는 훨씬 더 성격이 높다. 경합으로 떠요, 경합. 그게 예. 5% 이상의 플러스입니다. 예, 예. 5% 이상 더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도 다른 출구조사 보실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출구조사 결과 이제 8시 10분 넘었으니까 이상호 기자 좀 말씀을 해주시죠. 이미 오픈됐습니다. 네, 다 예, 다른 예. 데서 다. 제가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51.7%, 김문수 후보가 39.3%, 이준석 후보가 7.7%이고요. 연령별로 보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대, 30대, 40대, 50대 전부 압도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41대 30, 47대 32, 40대는 72대 22, 50대는 69대 25 이렇게 이겼는데 의미가 있는 것은 60대에서 거의 붙었습니다. 48대 48.9.
이재명과 김문수가 거의 붙었습니다. 48대 8.9. 48.9라고 하는 이제 60대도 그만큼 이제 성향상 예. 지금 약간 이제 민주당 쪽 성향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대거 넘어오신 분들이 바로 요 부분. 예. 근데 예. 70대가 34대 64로 김문수가 굉장히 앞섰습니다. 34대 64 같으면 참 70대가 이제 세대 투표 경향을 가지고 있고 뭐 이것이 이제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이제 좀 민주당 쪽 성향에는 좀 유리한 상황 뭐 이렇게 이제 가지 않겠나는 거고 20대는 지금 어떻게 나왔습니까? 20대가 41대 30대 12. 예, 41이 이재명, 김문수가 30, 이준석이 12 나왔습니다. 자 10이 나왔고 생각보다 20대에서 또 네. 저 이준석 후보가 많이 얻지는 못했네요. 그렇습니다. 20대에 뭐 압도적 지지를 받는다고 했는데 그게 또 아니라는 거고 30대는 어떻게 나옵니까? 30대는 47대 32. 예, 이준석은 제가 체크가 안 예, 되어 있고요. 예. 47대 47대 32. 이재명 후보가 47, 김문수 후보가 32% 나왔습니다. 예. 야 선거 참 재밌기도 하고 내용 보니까 정말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이렇게 차이를 내기가 어렵다. 뭐 10% 포인트 이상만 차이 나도 엄청난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완벽하게 제압하자라고 하는 이제 국민적 희망이 무엇보다 컸기 때문에 뭐 당연히 12, 3%면 대단한 것이지만 그래도 55% 넘기고 40%가 안 되는 쪽으로 가면 어떻겠느냐라고 이제 다수가 기대를 한 것도 사실인데 여러분들은 이 선거 결과를 어떻게 보시는지 역전의 용사들 생방송으로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의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합니다. 하여튼 대단하고 좋은데 아유 제가 이제 대구에 기반을 두고 살고 있지만 참 대구 경북은 이번에 네. 엄청나게 거기에서 뭐 이재명 후보 지지했던 사람은 참 엄청나게 노력하고도 그 공을 인정받지 예. 못해서 상당히 좀 마음이 아닙니다. 안타깝다. 아이고, 대구 경북 아니, 정말로 예, 예.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뭐 있어요. 부산이나 충청에 계신 분들은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 고맙지만 실제로 대구 경북 쪽에서 했던 사람들로 봐서는 야 이게 불모지다 동토의 땅이다 당장 지금 안동이 이재명 후보의 고향이고 지난 대선 때는 어쨌든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저렇게 결과가 나왔다고 했을 때 앞으로 이제 대구에서 정책 미래를 개척하려는 좀 민주당 성향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부분에서 참 이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스스로 되돌아보는 좀 아픈 시간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제가 어떤 일을 당하고 나면 위로를 받아서 괜찮은 것도 있지만 그 위로라는 것이 실제 도움이 안 될 때도 있긴 하거든요. 이제 이런 면에서 보면 대구 경북에서 참 정말로 이것밖에 못 나왔나 하는 게 이제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걱정거리. 사실, 사실 뭐 열심히 노력하셨고 보면 이제 내란 친위 쿠데타를 했는데도 진정성 있는 사과 한 번 없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그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되어 있고 그걸 진영 간의 결집 용도로만 악용을 한 거거든요. 이들이 그런 거에 이제 일반적인 국민들은 좀 아쉽게도 그냥 일반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빠졌네요. 네네 죄송합니다. 진영 간의 결집 용도로만 그걸 아쉽게도 이제 악용을 한 측면이 있어서 그런 예. 부분들을 우리가 근절하는 노력, 어떤 중앙 정치와 그다음에 지역 정치에서 근절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더 곁들여져야 되고 이번에 이제 리박스쿨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서 이렇게 봤듯이 그 내란 세력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깊게 뿌리를 받고 그것들을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영속화하려고 그런 노력들을 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발본색원하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실상을 알리고 한다 그러면 TK나 BK에서도 훨씬 더 높은 득표를 할 수 있으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제가 아까 이상호 대표님하고도 방송에서 51.8대 39대 6 이렇게 예측을 했던 것인데 네. 두 가지 측면에서 뭐 숫자가 거의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는 맞았죠. 이제 51.7이 나와 있고 지금 39.3이 나와 네. 있는데 두 가지를 본 겁니다. 하나는 이제 투표율. 사실은 투표율에서 제가 약간 틀렸던 부분은 보수가 부끄러워서 나가는 부분이 조금 덜할 것이다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투표율이 좀 높아진 부분은 우리 진보 측에서 훨씬 많이 나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제가 충북의 지표를 보고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역대로 이제 그 투표율에 따른 득표율 표가 있습니다. 그걸 분석해 보면 약 12에서 13, 4위 정도가 나겠구나라는 게 제가 이제 데이터 분석을 계속 많이 하다 보니까 합리적인 예측으로 봤었거든요. 근데 조금 더 사실은 욕심이라면 15 정도 벌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욕심이 있지만 그래도 충분히 국정 동력을 압도적인 힘으로 새로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그 힘은 충분히 확보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저는 평론을 하는 쪽에서 좀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15%까지 못 간 것은 대구 경북에서 표를 못 얻었다라고 정리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 경남, 울산은 굉장히 잘했고요. 대구 경북에서는 표를 못 얻었는데 맞습니다. 이제 이걸 지금 우리가 좀 냉정하게 따져서 이상호 기자도 대구 경북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지만 결국 대구 경북 시도민들은 박근혜가 나와서 자 울산 가고 서문시장 가가지고 여러분들 만나기 위해서 나왔다는 것을 보고 동정표를 찍어줬다고 하는 이 민도를 자 민심이 이렇게 반영되어서 투표율로 반영되었다라고 하는 것들로 인정하고 갈 것이냐 아니면 이런 식으로 가서 더욱더 고립을 자초하면서 다음 지방선거 때도 말뚝만 꽂으면 국힘이 거국단화 세력이 됐는데 이거 다시 추종하면서 갈 거냐라는 것은 저는 냉정하게 좀 판단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제가 예를 들어 타 지역 사람 같으면 특정 지역을 폄훼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아니고 그 지역에서 제가 산 지가 한 40년 됐는데 이제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대구 경북이 결국에는 지금 대한민국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역행을 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사실 투표는 뭐 주식 투자와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 선택에 대한 책임과 권리에 사실 인과 징표지요. 강화도에 지금 뭐 포사기업과 뭐 밤낮 없는 풍선 그리고 심야 대북 대남 방송 때문에 잠을 설친다고들 하셨지만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그것들을 부추기는 내란 세력에 대한 정치 투표를 해오셨어요. 그분들이 사실 그분들한테는 안 됐지만 사실 자업에 자득하신 겁니다. 근데 냉철하게 봐서 이번에도 대구와 지금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 상당히 편향된 투표 결과가 나왔는데 저는 이번에 선거 과정에서 권오울 전 의원께서 하신 말씀이 대단히 좀 직관적으로 와닿았거든요. 그 사투리 지역 사투리로 뭐 이렇게 좀 찍어주고 뭐 이거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게 이게 인지상정 아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사실 이렇게 투표해놓고 지역 발전을 요구한다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뭐 이런 지역 발전과 뭐 그걸 요구한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들이 뽑지도 않아 놓고. 저는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계속 박근혜 뒷다리 붙잡고 계속 홍준표 앞다리 붙잡고 계속 지역의 함몰을 지금 유도하는 그 지역 정치인과 지역민들이 책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냉정하게 말해요. 이게 더 우리가 아프게 봐야 될 것이요. 제 고향 사람들에게 강원도 지난번 대선 때 강원도도 보수색이 강하지 않습니까? 강원도가 지방 대선 때 스코어가 이재명 대 윤석열이 41대 54였어요. 예. 41대 54였는데 지금 출구조사에 따르면은 이재명 후보가 48.8, 김문수가 42.2입니다. 뒤집어졌어요. 이거는 강원도가. 뒤집어져 버렸네. 강원도 예, 같은 강원도가 거. 뒤집어졌어요. 예. 이렇게 변화가 있어야 지역도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잘하면은 찍어주고 못하면 떨어뜨리고 이래 돼야지. 이건 67, 뭐 64 이래요. 지금 이 내란 정국에도 이건 신앙이에요. 신앙, 소신이 아니고 이건 종교적입니다. 종교적. 이래가지고 무슨 지역의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민심을 탓하거나 그분들의 투표 행위에 대해서 맞다 옳다가 아니고 이것은 이제 통계적으로 다 봤을 때 이걸 어떻게 이제 바라봐야 할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인데 지역 고립을 사실상 자초해버리고 대구는 노답이다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전국적 흐름에 편성은 아니라도 뭔가 좀 의미 있는 숫자 이런 걸 보여줘야 하는데 지난번에 22%를 약간 상회했으면 23%가 안 되는데 오늘 지금 출구조사 예측으로 이제 몇 %가 나옵니까? 대구 경북이 지금 어떻게 나옵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27대 24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67대 24인가요? 예, 67.5대 24.1 대구가 이렇고요. 67.5대 24.1. 경북은 64대 28.2. 경북은 좀 높습니다. 그나마. 자, 그러니까 이게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민주당이 얻었던 것과 실제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거예요. 지난 대선도 한번 보십시오. 아마 이제 22%대가 나와서 하나가 20, 하나가 24 정도 나왔을 건데요. 예, 21대 24 정도였습니다. 21대 대구가 24니까 21, 대구가 21인데 24% 정도로 이제 늘었고 경북이 23였는데 이게 예. 28이었다. 자, 이 부분 가지고는 이제 정치학자들도 연구 많이 하겠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연구를 많이 할 테고요. 이 내란 전국에서도 대구 경북에서 이런 방식의 유권자 선택 그리고 투표율은 지난 대선과 거의 비슷하다. 이것은 정말로 정치 평론을 하는 우리도 진짜 연구 대상이다.
스스로 고립을 자초한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애국의 길인지는 제가 잘 알 수 없으나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구 경북만 외톨이를 스스로 자초한다는 이런 우려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전국이 골고루 잘 살아야 되는 것도 맞지만 현실 정치라는 것은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듯이 대구에서 호남에서 정치하는 거 보라고 좋은 거 좋은 대로 선택해주고 지역 발전시키려니까 민주당도 욕하고 다른 정당 몰아주는 거 대구 경북도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장기간에 걸친 이재명 후보에 대한 흑화가 이제 상당히 먹힌 측면이 분명히 있었죠. 뭐 전 국민 전 국가적 국민적으로 뭐 안타깝게도 그게 이제 있었고 그다음에 그들 스스로 걱정하듯이 추풍령을 넘지 못하는 정당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윤을 포함해서 윤 김건희를 포함해서 박근혜 이명박 전부 다 등장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어떤 이념적인 걸 놓고 갈라치기 이 부분에만 집중을 했었던 그 결과에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고립된 듯이 이렇게 보이지만 이 우리 작은 대한민국에서 어떤 특정 지역을 놓고 이렇게 해서 계속 어떤 미래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 수는 없겠죠. 그렇다고 보면 이런 이념적인 갈라치기 이런 부분의 근본 원인 이번에 이제 아주 제대로 그게 얻어 걸린 부분인데 리박스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기존의 어떤 댓글 부대 또 기존의 어떤 극우 단체 또 종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발본색원할 건 하고 또 일종의 이제 사회적 치료를 해나갈 부분들은 집단적으로 같이 치료를 해나가고 하는 장기적 과제로 바꿔 나가야 된다. 그래 이재명 후보께서 정확한 얘기를 했죠. 통합과 봉합은 다르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사회 통합은 당연한 것이고 그게 가치, 철학, 방향성을 갖고 사회 통합은 이루어 나가되 억지로 예를 들어 내란 세력 이런 거에 대한 봉합은 안 되는 거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 정확하게 가면서 이 스스로 인식하고 깨어나서 같이 미래 대한민국으로 같이 갈 수 있게 하는 이런 노력들이 정말 절실하게 요구가 되고 새 정부의 숙제가 정말 많다라는 걸 다시 절감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대선 후보 TV 토론이나 이런 걸 볼 때 가장 먼저 분석하고 해설하고 함께 모여서 우리가 좀 뭡니까 이제 그 상황을 설명해 줄 때 우리만의 이제 좀 논법 같은 게 있는데 오늘 대통령 선거 결과를 보니까 이번 대통령 선거 최종 결과는 대구 경북이 결정적으로 득표율을 15% 이상 벌리는데 악재였다. 맞습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은 스스로 정치적으로 고립을 선택했다. 그러면 대구 경북이 이제 내란 세력의 저런 준동을 인정하느냐 마느냐. 이것은 호흡으로의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을 배제하는 투표가 아니라 박근혜가 나서고 내란을 옹호하고 윤석열, 김건희가 저렇게 활보하는 상황을 우리는 인정하겠다. 그게 지금 이제 득표율로 지금 한 65% 정도 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충격적이죠. 이게 이제 사실 굉장히 충격적이라고요. 이게 투표율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아직 집계 중인데 현재 투표율 집계된 것이 78.8%고요. 아직 집계가 완성되지 않아서 79%는 넘길 것 같습니다. 자, 79%는 넘길 수도 있고 80%는 안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키워드는 대구 경북의 정치다. 이번 대선 결과는 근데 이렇게 이제 저는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투표하셨습니까? 아, 투표하셨어요. 그러면 어디를 찍었든 아, 투표하셨네요. 우리는 민주사회의 일원으로서 할 일을 했습니다. 한잔 하시죠. 뭐 누굴 찍었는지 물어보지도 않아요. 통상적으로 그게 투표에 대한 시민적 에티켓입니다. 근데 이번엔 달라요. 이번에 저는 자기는 인물 보고 뽑았다 하는 놈 있으면 저는 그거는 일배라고 탄원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인물 보고 뽑는 투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도 아니고 통상적인 시대 정신을 공유하지 않아도 되는 정도 수준의 느슨한 가치 선택의 준거가 되는 그 대선이라면 뭐 다른 사람 뽑았어요? 뭐 이명박 뽑았어요? 나랑 좀 결은 다르지만 뭐 당신은 자기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투표했지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돌이켜 보면 라고 화를 사귈 수 있었어. 근데 지금은 내란 세력 척결이 시대 정신이고 동의해 안 동의해 라고 하는 사실은 인물과 정당 투표가 아니라 가치에 대한 가부 투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 투표로 따지면 당신들은 내란 세력 척결을 원하십니까 아닙니까로 해서 우리가 투표를 한 거예요 이번에는. 근데 특정 지역에서 저렇게 나왔다? 그럼 내가 이 공동체에서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내가 존중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난 존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자, 이제 이 부분도 어쨌든 매우 냉정하게 저는 봐야 한다고. 우리가 내란을 경험하면서 이 내란의 행위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양해를 해줄 만한 수준이냐. 비상계엄을 생각이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정치적 선택으로 이해를 해줄 거냐 말 거냐. 이 문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의 명문화되어 있는 그 내용을 어떤 사람은 민주공화국이다 아니라고 주장할 경우에 그것도 다양성의 하나로 이제 받아들일 거냐 말 것이냐. 뭐 이런 부분까지 저는 좀 생각이 아니, 들어서 부연을 좀 기왕에 제가 핏대가 세워졌으니까 한번 부연을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지금 계엄이 발효됐고 여전히 우리는 수거되고 있어. 근데 이 논리라면 지금 대구 경북에서는 우리가 수거되든 끌려가든 빨갱이는 죽어도 되기 때문에 박수치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공동체에서 책임 있는 동료 시민, 저들 말대로 한동훈 말대로 동료 시민이니까 악수하자고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대구에 있는 저도 이제 절반 가까이 이미 뭐 저는 그렇게 분석했었습니다만은 대구에 있는 시민들 중에 적어도 절반 이상은 윤석열의 계엄을 내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빨갱이들 척살하는데 좋은 시도였는데 실패해서 아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절반 가까이 돼요. 그리고 제대로 다시 해가지고 민주당을 쓸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아직도 절반이 넘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근데 제가 대구에 가서 만나보는 사람은 홍준표 시장이 3년 동안 하면서 전행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있냐고 하면서 보수 진보 안 가리고 홍준표 시장을 엄청나게 그렇죠. 비판을 하더라고요. 근데 역대 보수 시장을 다 욕하거든요. 퇴임 이후에. 근데 뽑으면 또 보수 시장이에요. 이런 게 문제라는 겁니다. 칭찬하는 사람이 없어요. 역대 시장 중에 칭송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또 뽑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종교적 신념화되어 있는 게 우리 빼고 나머지는 다 빨갱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나빠도 빨갱이보다는 낫잖아. 이 심리가 아직까지 지배하고 있다. 이거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자, 이제 최인호 의원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구 경북이 이제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선거 결과를 만들었다. 뭐 그것은 이제 지역의 선택이지만 그렇지 않은 또 국민도 30%가 존재하긴 하지만 이게 앞으로 이제 국정 운영이나 이런 것에서 또 지역 발전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현안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이런 걸로 봤을 때 이게 이제 제대로 풀리기 위해서는 뭔가 중앙정부로부터 소외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이걸? 근데 저도 뭐 부산에서만 평생 정치를 했죠. 저도 30대 중반에 출마를 해서 6번 출마해서 4번 떨어지고 2번 당선됐습니다만 저는 뭐 대구 경북의 4, 5% 약진 이 부분을 저는 뭐 꼭 비관적으로만 안 봅니다. 네. 왜냐하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될 때 15.4%였습니다. 15.4%. 그리고 그때 15.4% 받았을 때 김대중 대통령이 약 한 30만 표 정도 이겼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지난 선거 92년 선거에서는 11.7% 받았습니다. 3.7%의 약진인데 그것이 부산이 그때 인구가 최고 많을 때죠. 390만 대인데 3.7%를 더 받으니까 50만 표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50만 표.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30만 표 이겼는데 부산에서 50만 표의 효과를 거뒀으니까 효자를 했다. 그거 우리가 또 안위를 삼고 또 열심히 해보자. 그 노무현 대통령의 노력 또 해서 3당 합당 거부하고 또 계속했던 결과로서 밭을 갈궜어요. 부산이라는 밭을.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바로 또 5년 후에 29.9를 받았습니다. 2배로 올랐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총선에서도 노무현의 후예들이 국회의원이 당선되고 한 번만 해고 2번, 3번까지 당선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작년에 총선 후보 평균 득표율이 45까지 온 거예요. 자, 그러면 45라는 거는 거의 이제 민심이 거의 이제 국민의힘의 평비까지 쫓아온 건 아닙니까? 쫓아간 것인데 자,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또 노력을 더 하고 더 정성을 이게 호소하고 또 호소한다면 대구 경북도 부산 울산 경남만큼 안 되는 보상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저는 전국의 골고루 지지를 받았고 부울경의 43% 44% 이런 그 약진 거의 오차범위 안에서까지 김문수 후보를 따라잡았다 하는 것은 이건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골고루 이 득표는 이재명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큰 동력이 될 것이다. 그래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자 우리가 이 민생 회복 경제 살리기가 한 축이고 또 사법 개혁이나 검찰 개혁이나 또 내란 세력 종식이나 이런 개혁이 또 한 축이라 보면 우선 이재명 그 후보가 일단은 우선은 민생 경제 살리기 우선 했지 않습니까? 성과를 낳고 개혁도 제대로 하고 그래서
이재명 진짜 실력 있고 국정 운영 잘하네 하는 그것으로서 부산, 울산, 경남뿐만 아니고 대구, 경북 시도민들도 감동을 주면 일을 잘함으로써 성과로서 잘해내면은 저는 충분히 TK 민심도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인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뭉쳐서 받쳐줘야 된다. 자, 그런 말씀은 이제 뭐 큰 정치를 하시니까 충분히 이제 이해된 측면도 있고 아마 이제 내일 되면 신 교수님 이런 게 나올 것 같습니다. 대구 경북을 제외한 득표율과 투표율에 대한 것과 극명하게 대구 경북을 포함된 것이 아마 나와서 네. 전체적으로는 51과 52 사이에서 40을 못 넘는 39 정도 되는데 이걸 제껴 놓는 겁니다. 저는 그게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대구 경북이 어쨌든 민심의 선택은 그분들이 잘했다 잘못했다 우리 따질 수 없지 않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 행사를 하는 것을 결과적으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인데 전국에서 스스로 고립을 자초했다라고 하는 것은 각오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각오를 하고 있으면 대구의 시장이든 도지사든 중앙정부 지원 없이 우리가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져야 하고 그래도 거기를 설득해서 가야 된다는 것은 정치를 하는 분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우리처럼 평론하는 사람, 민심으로 일반적인 상황을 점검하는 사람들이야 그러죠.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지역민들은 아이고 그래도 고생하셨네요. 30% 있으니까 나머지 70% 설득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효율적 접근의 방법이냐라는 부분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구를 바꾸는 문제는 대구 시도민들이 바꿔야 되죠. 여기서 조금 근본적 가치적인 거 제가 이 스픽스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근본적 질문을 여러 차례 드렸었죠. 보수의 대주주가 누구냐. 대주주라고 한다면 가치 철학이 당원들이나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체화된 걸 대주주라고 하죠. 그러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진보의 대주주라고 하면 과거에는 DJ였을 것 같고 지금 기준으로 한다면 노무현 대통령일 것 같다. 왜냐하면 많은 출마자들이 다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 여기서 이제 앞으로 이재명 후보가 잘 당선된다고 보고 잘 해나가신다 그러면 또 이제 정신적 가치적 대주주가 또 되시겠죠. 자, 그런데 보수 진영에서는 대주주가 누구였냐? 과거에는 뭐 이승만, 박근혜, 박정희 등등 있었다고 자기들이 이제 주장하니까 그렇게 하고 그런데 박근혜가 그걸 계승한다, 승계한다 하다 못했습니다. 탄핵을 당하고 윤석열은 완전히 대립사이로 들어와서 말아먹었습니다. 현재 대주주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단호하게 저에게 답하라면 TK 지역입니다. 지역. 근데 지역이라는 건 가치 철학적으로 녹아진 어떤 그 가슴 속에 안겨져 있는 그런 가치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현상만 남는 거예요. 지역이라는 건 현상만. 그래서 이게 보수의 비극이 싹 튼 거라고요. 그럼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자고 역사적으로. 신라 천년 집권 DNA라는 표현을 제가 이 스픽스에서 쓴 적이 있습니다. 오스만 투르크, 터키, 비잔틴 제국 이 전 세계에서 왕조 기준으로 996년이죠. 통일신라까지 해서 전 세계 2위의 긴 집권 역사를 가지고 있는 데가 그 지역입니다. 자, 그러면 신라 천년 집권 DNA라고 제가 뼛속까지 집권에 대한 즉 항상 기득권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내재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랑 우리 아까 뺏길 수 없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있어요. 이게 이재명 후보의 흑화된 거 그다음에 내란 이런 것들하고 복합적으로 교차되면서 지금 이렇게 나타났는데 지금 보수의 문제는 제가 매번 비유드리지만 대한민국 한쪽 날개가 부러졌어요. 휘어졌으면 바로 잡아서라도 가고 용접이라도 해서 어떻게 땜빵이라도 가는데 완전히 부러져 신품으로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빨리 지금 보수는 가치 철학적인 재정비를 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현상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계속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문제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러면 집권하게 될 이재명 정부 국민 주권 정부는 이게 얼마나 큰 숙제로 다가와 있냔 말이에요. 부러진 날개를 이걸 이어붙이고 땜빵이라도 일단은 날긴 날려야 되니까 양날개 균형을 맞춰서 어느 정도 가야 되는데 정말 지금 이 격앙돼서 말씀하시지만 이런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훨씬 더 지금 새로 들어오는 정부에게 숙제가 정말 크다. 네. 누가 총리가 되고 누가 장관이 된다 뭐 하마평 찌라시 이런 거 엄청 다녀요. 누가 되고 말고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정도의 가치 철학 근본 베이스가 돼 있느냐. 이런 면에서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숙제를 안고 제 있죠. 지역에 관한 얘기 잠깐 조금만 하겠습니다. 네. 지금 대구 경북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변화하지 않으면 국민의힘 같이 지역에 기생하는 숙주로 삼아서 겨우 이렇게 국민들 뜻은 외면하고 자기 당 공천만 바라보고 있는 이런
희한한 기형적 정당이 계속 존재한다는 것이 되는데 지금 이 투표 결과에 따르면 그럼 이걸 어떻게 없애느냐의 방법을 찾을 때 설득하는 부분 중요합니다. 정치 잘해서 선거에서 지역을 바꾸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원인을 더 먼저 분석해 보면 제가 그냥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제가 변호사하고 있잖아요, 대구에서. 근데 대구에서 변호사하면서 민변 활동하고 이렇게 여기 나와서 방송하면서 진보적 목소리 내면 장사 안 됩니다. 대구에서 장사를 잘하려면 보수 쪽에다가 편승해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맨날 젊은 세대에 대해 얘기하는 게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나대지 말고 그냥 큰 흐름에 따라가라. 다 그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건 자영업 하는 사람도 똑같아요. 자영업 하는 사람도 똑같이 자영업자들 모임 가고 거래처 모임 가고 이렇게 해서 뭐 모임 같은 데 가면은 보수적인 목소리 안 따라가면 그냥 왕따입니다. 고등학교 동문회, 초등학교 동문회, 중학교 동문회 다 똑같아요. 향후에 가도 똑같고요. 어느 모임에 가나 주류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으면 못 먹고 사는 구조를 만들어놨다는 말은 불공정한 카르텔이 그냥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고 대구시장이나 경북도지사를 필두로 한 지자체에 있는 그런 의원들이 혹은 지역구 의원들을 필두로 한 어떤 어두운 낙하산이라든지 불공정한 인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회에 만연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의 뿌리를 뽑지 않으면 이 이익에 편승하고자 하는 그냥 민초들의 이익에 의한 투표거든요. 이건 국민의힘에 대한 철학 정의 이런 것도 관심 별로 없어요. 그냥 국민의힘이 사라지면 내 밥줄이 끊기는 이런 현상들을 아주 법의 잣대들이든 정치적 잣대들 들이대서 완전히 뿌리 뽑지 않으면 이거 변화되기 정말 어렵습니다. 이 접근법으로 접근하시기 바라겠어요. 저는 제가 조금 전에 좀 핏대를 세웠던 것은 정말 이걸 현상적으로 이걸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바라볼 사안인가라는 생각 때문에 야 이거 진짜 전쟁 나면은 내란 시에 그야말로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우리 빨갱이로 몰아가지고 뭐 총칼 들고 있을 때 저기서 그냥 죽창 들고 따라오시겠네 저분들은 막 이런 상상이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지금. 일단 유사시 계엄이 났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내란 상태인데 저들을 응원하고 태극기 흔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 생각하면 과연 내가 뭐 용서라는 이름까지 거창하게 제가 들 자격이 있는가는 반문하게 됩니다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저들의 정치적 선택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하는 자문을 해봐요. 그러니까 부연을 해보자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대책은 필요할 겁니다만 이미 투표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기회와 자원에 대한 배분 권리를 나눠달라고 하는 권리 주체의 표현이잖아요. 보스턴 티파티처럼 우리 대표가 있는 곳에 우리 투표를 하겠다는 것이고 그 대표는 우리에게 기득권을 보장해주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방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서 자기가 기득권을 유지하고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하려면 그 기득권의 공급망이 기존의 전통적인 공급망이 유지가 되어 왔다는 것이면 그러면 이제 그 공급망에 대한 구조적인 메스를 가야겠죠. 공정이라는 틀로 이를테면 당장 그렇습니다. 공정이라고 하는 틀로 저는 이재명 정부가 전국적으로 하듯이 대구에서도 하면 된다고 봐요. 맞습니다. 네. 자, 당장 우리 MBC 사장을 내려보낼 때 어떻게 내려보는지 아십니까? 정치적으로 그 홍준표랑 코드가 맞을 만한 사람을 뽑아서 내려보내요. 하물며 MBC 사장이. 그러면은 보도를 우리가 손해보게 돼 있는 거예요. 홍준표라고 하는 파이프라인에 결을 맞춰가지고 우리 MBC 어떻게 광고 한 푼이나 더 받아먹으려고. 그게 모든 지역 기득권 관행을 인정하고 더 강화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싸웠죠. 지역에서.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지역에서 저항이 있더라도 이를테면 각종 뭐 교부금이라든가 뭐 정부에서 집행하는 그런 자산 제한된 자원을 배분할 때부터 시작해서 더 철저하고 엄격하게 지역에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하는 노력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내란 세력, 박근혜 세력 그리고 탄핵을 받았고 대구에서 사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한번 나왔는데 이 사람 뜻대로 움직여줬다. 그런데 윤석열 탄핵과 관련돼서는 어떠한 견해도 없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언론의 지금 극우화가 어느 정도인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돼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아마 대구 경북의 이번 대선 선택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고 보수의 가치가 없는 상태에서 껍데기만 남아서 이제는 말뚝만 꽂으면 거기서 정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상 국힘은 영남당이 아니고 TK당이 되어서
고립을 스스로 자초한 상황에서 완전히 한국 사회에서 이상하게 움직이는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국힘도 대구 경북에서 이번에 이런 지지율이 나왔기 때문에 내분이 수습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할 것이라는 생각이 저는 사실 좀 듭니다. 새로운 세력이 세대 교체를 하든 아니면은 시대 교체를 하든 끌고 가야 하는데 대구 경북에서 저렇게 압도적 지지가 나온 상황이라면 부산 울산 경남과도 완전히 다른 쪽으로 간다. 부산 울산 경남은 이미 실용주의 노선 그다음에 불경 메가시티를 가지고 오히려 또 다른 제2의 수도로 지금 나가는데 대구 경북은 정치적으로 쉽게 보수의 가치나 철학 기반 방향이 없는 상태에서 남아있는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짝짝이 꽂고 우리가 다 해먹자라고 하는 것이 이게 대구 경북의 미래로 봤을 때 매우 불리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어게인 2017, 2018을 보자고요. 계속 제가 어게인을 말씀드리는 건 그 패턴에서 거의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4%를 얻었어요. 그러고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다 쓰러져가는 집에 내가 어거지로 와서 이렇게 힘겹게 해서 24를 얻었다 그러면서 바로 당대표가 당선이 돼요. 그 뒤에. 자 그러면 지금 이 출구조사 결과대로라고 한다면 39 정도를 얻는다 그러면 그보다 훨씬 더 얻은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내란과 친위 쿠데타라고 하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줬는데도 오히려 훨씬 더 얻은 거잖아요. 그러면 자 다음번에 당권을 잡을 세력이 이미 다 비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한동훈 세력이라든지 또는 조금이라도 합리적인 사람들이 남아있다 그런다면 과연 여기서 버틸 수 있겠어요? 뭐 합리적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지금은 뭐 거의 판가름이 분간이 안 될 정도지만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TK 세력과 PK 세력인들 그러면 제대로 여기서 버텨낼 수 있겠어요? 이런 아주 내재적으로 굉장한 전쟁 상태를 맞이한 거죠 지금.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조금이라도 젊은 사람들 이런 젊은 의원들 그런 사람들과 하여튼 자기들 간의 분파가 한두 가지 분파가 아니다 이거는.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요? 이재명 정부 새로운 국민 주권 정부가 더 힘들다. 더 힘들다. 뭐 더 힘든다 하더라도 훨씬 더 그것이 힘들다. 민심이 반영이 된 것을 힘들더라도 그것은 받아 안고 숙명처럼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의식이 있다 그러면 당이 차라리 옛날에 뭐 한참 저기 할 때 꼬마 민주당 찢어지고 하는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렇듯이 뭐 10몇 명이라도 떨어져 나와서 좀 건전 보수 개혁 보수라도 표방을 막 해야 되는데 이것도 또 흑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유승민 정도 되는 사람이 나왔어도 위화도 해군은커녕 서강대교에서 그냥 거기도 못 넘고 해군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31명인가 나오다가 21명인가가 돌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 뒤로 이들은 풍찬 누석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랫목만 맨날 따뜻한 아랫목만 맛을 받고 운목에 가기 싫은 거예요. 운목 같더니 너무 춥고 쓰라려요.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런 결기와 어떤 조직력과 뭐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이게 더 불행한 거예요. 그렇게라도 차라리 해서 건전한 자기들끼리 몇 명이라도 경쟁을 하면 되는데 또 이미 밖에 나가서 있다 그러는 이준석 후보 세력 그 건전보수 개혁보수라고 하기 어렵죠. 소위 펜코류에 기대해서 가는 어떤 극단적인 어떤 정당이라고 보는 게 맞죠 오히려. 그렇게 보면 당분간 국민주권정부가 얼마나 어렵겠는가. 그래서 국민들이 사실은 압도적으로 더군다나 언론 지형을 보세요. 허니문 기간 없어요. 제가 보기에 시작하자마자 바로 예를 들어 인사 누구 뭐 한두 명이라도 뭐가 이상하다 나오는 순간 바로 발목 잡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결국은 지금 50몇 %를 지지해주는 국민들과 합리적인 국민들이 계속해서 압도적인 응원을 보내줘야 된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좀 그러면 충분히 견해가 이해를 다른데. 하는데 잠깐만요. 이제 여기서 강승 변호사는 네. 지금 현재 대구 경북을 제외하고 예. 실제로 전체 득표율이 어느 정도 이렇게 통계적으로 좀 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 의미가 없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제가 대구 경북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중요한 통계 중 하나가 지금 서울이요. 서울이 출구조사 결과 김문수가 40.1%입니다. 네. 이 말은 지금 서울 시민 유권자가 한 840만 정도 될 거예요. 서울 시민 중에 이 내란 전국에서도 김문수를 찍은 사람이 330만 명이라는 겁니다. 자, 뭐 그거는 이제 네. 그렇지만 지난번 대선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대선 때 졌었잖아요. 졌었는데 5% 포인트 차이로 네. 져버렸다고요. 그리고 오히려 서울이 지금 오히려 이렇게 내란 세력을 갖다 지지하는 사람이 40%나 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아니 그것은 이제 좀 약간 논점이 좀 다른 것 같고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다 움직여야 되는 것은 아닌데 그것이 이제 뒤집어져서 전체적으로 상황을 지금 바꾸고 있다면 뭐 있는 대로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서울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지지율이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서울과 뭐 이재명 후보가 49.3%, 예. 김문수가 40.1%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9% 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면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하고 비교를 하면 지금 한 지금 대통령 10한4% 정도가 뒤집어진 것 아닌가요? 지난번에는 45대 50이었거든요. 이재명 45. 마이너스. 그러니까요. 윤석열 마이너스로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한 14 정도가 이제 14%가 4% 포인트는 이제 옮겨갔다는 그렇죠. 것이고. 상대적으로 그 대목에서 물론 서울의 보수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개탄할 수도 있는데 지난번 대선하고 비교해 보면 거의 15%가 지금 약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도권에 있는 국힘에 뭐 국회의원들 일부 있지만 국회의원들 외의 원외 세력들이 이 서울의 결과 뭐 경기 인천은 더 심하게 졌으니까 서울 결과만 보더라도 대역전을 당했다. 15%를 이제 역전을 허용했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절망을 아마 할 겁니다. 이 결과에 물론 그렇겠죠. 국힘 네. 수도권 정치 세력들이 네. 뭐 한동훈 세력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보는데 자 앞으로 국힘의 이 갈등 요소 중에서 TK 잔민연으로 전락한 이 국힘의 그 초라한 모습에서 고립된 그 지형 속에서 자구체 합리적인 보수로 거듭나야 된다. 국힘의 개혁 뭐 한동훈 쪽에서 들고 나오겠지만 자 그렇게 하더라도 의원 숫자가 압도적으로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영남이 많기 때문에 현실적인 목소리는 여전히 친윤 세력들이 그 유지할 것이다 영향력을. 자 그렇게 보면 밑에서 올라오는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층의 어떤 개혁적 요구와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그 바닥에서 올라오는 개혁 요구와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TK 영남 중심으로 하는 국회의원들의 그 기득권 간의 어떤 이 대충돌이 일어나면서 국민의힘은 내가 볼 때는 대단히 심각한 분열, 자중질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서 부울경의 국회의원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상당히 저는 동요할 가능성이 있다. 왜? 지금 보면은 부산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6.3%, 울산은 마이너스 2.3%, 경남은 마이너스 4.9%거든요. 다 오차 범위 냅니다. 자 이런 결과에서 자칫 잘못하면 자기들은 이제 몰살당할 수 있다. 과거에 그 18년도에 문재인 정권 2년 차에 우리 지방선거에서 부울경이 완전히 석권을 했지 않습니까? 부울경 시도지사 다 먹었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 16개 중에 13개를 저희 당이 차지했고요. 시의원들, 광역의원들이 거의 88%가 저희 당이 차지한 적이 있습니다. 그 충격을 국민의힘을 한번 겪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국민의힘의 부산 국회의원들조차도 상당히 동의할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과 제대로 된 단절을 못하면 부울경은 망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위기감이 또 서울의 합리적인 목소리와 힘을 합친다면 이 TK의 그 고립은 더 아마 심각해지고 대충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 대목도 유의해야 된다. 자 이제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하고요. 대충 제가 서울 쪽은 표의 이동성에 대해서는 한 30% 정도가 표가 이동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진영별로 거죠. 보면 각 진영에서 보면 50에서 한 15% 이동했고 45%를 얻었는데 우리가 50이 됐으면 줄었다 늘었다 이러면 이동성을 한 이제 유권자의 한 30%가 왔다 갔다 하고 아마 그 기준으로 20, 30 정도가 될 텐데 대구 경북은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이동성이 10% 15% 정도. 그러면 이게 이제 전국 평균에 비해서 떨어지니까 대구 경북은 오히려 표의 결집이 이제 그 국민의 힘으로 이렇게 다 쏠렸다고 이제 하는 것인데 굉장히 연구할 과제가 많다. 특히 대구에서 이제 근거지를 두고 저는 뭐 대구 서울을 왔다 갔다 하니까 좀 다르긴 하지만 이제 이 부분에서 이상우 기자의 그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또 신 교수님한테 정말로 탁견이 있다는 걸 제가 드는 것은 참 정부에서 이제 운영할 때 굉장히 어렵겠다라는 것이 전 국토가 전 지역이 똘똘 뭉쳐서 가야 되는데 유독 대구 경북만은 자 이게 지금 이제 상대적으로 좀 소외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인적으로 중원이 돼야 하고 또 국가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여러 가지 이제 방식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뭐 부산에서 이번에 제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죽기 살기로 했던 거는 상당한 성과를 냈다는 것이 좀 있기도 하고 해서 참 안타깝다. 대구 경북 잘하자 이런 말을 하기에는 오늘은 좀 분위기가 도저히 안 된다. 특히나 안동 출신 대통령이 나와서 지역에 이번에 마지막까지 얼마나 공을 들였습니까?
그럼 이번에 좀 밀어주면 지역 이쪽도 아니면 좀 모르지만 지역이라는 거를 좀 핑계대서 밀어주면서 확실한 대한민국 만들 때 대구 경북이 1인당 GRDP가 전국 꼴찌가 30몇 년째지 않습니까? 그 광주가 그 다음이고 이게 그러면 정치적 고립을 스스로 자초해서 된 거 이번에 바꿔보자라고 해서 진짜 피를 토하면서 대구 동성로에서 후보가 호소를 했는데도 이걸 대구 경북 시도민들이 안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참 연구를 해볼 과제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저는 말씀대로 신 교수님 또 말씀대로 지금 이렇게 되면 우리 향후 전국에서 개헌 논의할 때요. 개헌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대구 경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로 외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검찰개혁 어떻게 할래? 검찰 해체할래 말래? 이런 거 물어봤을 때 대구 경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거 반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완전 반대잖아요 지금. 근데 전 국민은 다 같아요. 거의 다수가. 근데 대구 경북만 따로 생각한다. 검찰도 따로 생각하고 언론에 대해서도 따로 생각하고 경제 문제도 따로 생각하고 뭐 지역 앞에 이런 거 얘기하면 우리는 싫어. 다른 때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데 대구 경북은 싫대요. 그거 뭐 빨갱이 냄새 나서 싫다. 그러면 외면 당할 수밖에 없는 거 외면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외면 일단 하고 정책 과제를 설정하고 국가적인 정책을 시행하는데 대구 경북 사람들이 비토를 놓는다면은 합리적 비판은 수용해야 되겠지만 이거는 합리적 비판의 정도가 아니라 종교적 신앙 문제로 제가 자꾸 표현하는데 그냥 이재명이 하는 거면 무조건 싫어의 수준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정말로 외면할 수밖에 아픈 얘기입니다. 제 지역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좀 같아요. 전에 이제 개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거의 모든 후보들이 이제 개헌에 대한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번에 이제 리박스쿨 이런 것들 나오죠. 광복절을 건국절로 1948년을 대한민국 원년으로 1919년이 아니라 3일 우리나라 그러면 이제 개헌을 하려면 헌법 전문부터 10장 130조 부칙 6조를 개정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걸림돌이 벌써 전문에 딱 오는 거예요. 전문이 뭐예요? 대한민국 헌법의 헌법적 가치, 철학 이게 완전히 녹아들어 있는 게 짧지만 그게 전문에 다 들어 있는 것인데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지금 이 상태면. 왜냐? 당장 거기에 그들이 5.18은 자기들도 넣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거 가지고 빠따칠 거예요. 건국절 하자고 덤빌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어떤 큰 그랜드한 것들을 놓고 기본 가치 철학적 베이스, 국민 통합적 관점까지의 어떤 그 간극을 좁히는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개헌론을 지금 불쑥 꺼냈다. 어떤 테크니컬하게 임기라든지 권력구조 개편 이런 것들만 뭐 원포인트 개헌이라는 건 개헌론이 시작한 블랙홀이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개헌론이 우리가 지금 당장 섣불리 꺼낼 수도 없는 지경이 돼 있다. 이번 이 투표 결과가 만약에 저렇게 나온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심각하다. 개헌론이까지도. 지금 이제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하면서 우리 걸 공유하느냐 아닌지 모르지만 제가 단톡방에 올라 있는데 비슷한 생각이 모양입니다. 대구 경북 안 된다는 이야기가 단톡방에 엄청 올라오고 있는데 이걸 뭐 좋아할지 싫어할지 참 모르겠는데 결국 대구 경북 득표율이 30%를 못 넘긴 것이 이번 대선 결과에 대한 예측을 다 빗나가게 한 것이다. 이렇게 똘똘 뭉쳐서 국김조로 갈 줄 몰랐다는 의견이 막 본물처럼 쏟아집니다. 제가 하나 열어보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어서 야 여러분들 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구 경북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런 걸 떠나서 이번 대선 결과를 우리가 분석할 때 야, 대구 경북의 이 득표율과 투표율의 상관관계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지키고 헌법을 수호하는 과정에서 필요할 것이다. 저는 우리 신 교수님은 그야말로 이제 다각적인 면에서 되게 사력 있게 접근하신 결과인 것 같고 저는 현실 정치 논리로 기자밖에 안 되니까 저는 생각의 수준이 아주 그냥 단순하고 현실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이번 저는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한테 고맙다는 생각을 몇 번 했었거든요. 제가 저 인간이 구태타 안 하고 2년, 3년 더 버텼으면 얼마나 나라가 헐벗고 우리는 고통에 더 심각하게 노출됐을까. 그리고 이번에 저 이수정이 카밍아웃 안 했으면 저 이수정 계속 방송에서 봤을 거 아니야. 또 카밍아웃 한 선수들 많이 있잖아요. 누가 있죠? 고마운 사람들. 막판에 나서줘가지고 누구 있어요? 많잖아. 사회 도초에. 쟤도 그랬어? 이낙연도 마지막에 김문수 지지해줘서 너무 땡큐야. 일말에 이제 우리가 고려사항이 없어진 겁니다. 깔끔하게.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대구 경북이 시원하게 카밍아웃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이 투표를 통해서 내란 세력 편에 선 겁니다. 그러면 내란 세력 극복 과정에서 저분들은 이제 내란 지지하는 분들이니까 저분들의 지역적
집단 의견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추가적으로 리스펙트하고 고려해 줄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히려 돌파하기가 쉬워졌다는 측면에서 저는 향후에 이재명 정부가 52%에 달하는 엄청난 전국적인 15개 역대 중 최고지 않습니까? 역대 최고. 그렇죠. 이명박보다 더 먹었어. 박근혜보다 더 먹었어. 총량으로도. 그리고 17개 중에서 2-3개 빼고 다 먹었어. 그러면 자 이거 시대 정신에 대해서 국민이 전폭적으로 승인해줬다. 이제 이재명호는 내란 극복과 경제 살리기로 매진한다. 앞에 걸리적거리는 놈들은 마치 그 소방차 앞에 벤치 서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출동 막으면 그냥 밀어붙이잖아요. 그렇게 갈 수 있는 저 구조가 됐다. 오히려 저들이 카밍아웃 해줘서 대신 부산, 경남, 울산 엄청나게 지원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그거는 가덕도에 이번에 가서 마지막까지 공격받았잖아. 가덕도 공항 이거 하면 안 된다. 근데 또 이재명 대표 이거 약속 지켜야 된다라고 밀어붙이고 또 저는 지역에서 반응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 여하튼 카밍아웃해서 고맙다. 그리고 오히려 이거는 밀어붙이는데 더 명백한 명분과 현실적 여건이 될 거다. 왜? 대구 경북에서 더 강하고 선명하게 이재명 정부의 개혁 호를 막아설 겁니다. 오히려 더. 그러면은 국민들 봤을 때 더 뭐 스카이 데일리처럼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오히려 더 무시하기가 용이해지는 것이고 오히려 이게 오야무야하게 뭐 이게 언론인 척 하면서 이렇게 딴지 걸면 오히려 더 아프거든요. 오히려 덜 아플 것이다. 그리고 또 대구 경북 지역의 정치인들은 더 선명하게 나오겠죠. 근데 이 부울경이라든가 이 지역에선 당장 이제 김상욱 효과가 저는 발현됐다라고 생각하고 이번 향후의 지선 총선에서 김상욱을 되게 부러워하는 구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시간 문제다. 저 국임당이 괴멸하는 것은. 그래서 저는 훨씬 더 탄력을 가지고 이재명 개혁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 하는 또 현실적인 생각도. 제가 이제 평론가로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이제 대구 경북 이런 선택을 하면 이제 중요한 국가적 아젠다에 대해서 지역별로 전략 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선순위가 밀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 왜 우리는 이제 안 주느냐라고 이제 따질 수도 있죠. 왜냐하면 전 국민의 대통령이니까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이게 내란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일어났던 대통령 선거 조기 대선에서 타 지역도 똑같이 우리가 당신 이만큼 지지했으니까 나를 도와달라고 하면서 죽기 살기로 뛸 거 아니에요. 당장 부산, 울산, 경남은 제 느낌에는 최인호 의원을 비롯한 부산의 국회의원들이 좀 심하게 얘기하면 엄청 센 사람들이에요. 좋게 얘기하면 열정도 넘치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한번 붙어보면 이게 막 뭐 워낙 이게 힘들이 센 분들이어서 이제 그랬을 때 자 우리 지금 청구서 내놔라. 이거 이제 부울경 메가시티 바로 가야 된다.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대구 경북에서 누가 가서 야 대구 경북 신공항인데 그거 좀 처리해야 됩니다. 로봇 산업 육성합니다. 했을 때 어떤 사람이 정부 부처에서 이게 예산이라는 것을 자원이라는 것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결국 그 지역에 있는 정치인들이 청구서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대구 경북은 청구서가 일단 5년 동안 없다고 했을 때 이게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현실적인 거고요. 두 번째는 대구 경북이 그러면 이 상황에서 자 우리는 그래도 끝까지 박근혜다. 그래도 김문수다. 윤석열 억울하다라는 선택을 진짜 해버렸잖아요. 내부적으로는 그 문제를 그쪽에서 해결해야 되지. 외부에서 해결해 줄 수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자 지금 이제 다른 방송 때문에 가셔야 되는 분들도 계신다고 하는데 일단 시간은 알아서 좀 조정을 해 주시고요. 네네. 그 지금 이제 이상호 대표님이나 우리 전 대표님 말씀 다 이해하는데 이제 곧 몇 시간 후면 이제 당선 확정이 되면 어쨌든 온 국민의 대통령이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가를 완전히 진짜 새로운 대한민국 이게 이제 표방한 거잖아요. 진짜 대한민국 줄여서. 그렇다고 보면 그렇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의 그 지도자의 결단과 또 지도자와 함께하는 그 리더들의 어떤 역할로 본다 그러면 지금 이제 앞이 깜깜해진 거예요. 평론가 그 관점에서 얼마든지 더 시원하게 말씀도 하실 수 있는데 550만 대 1,300만의 인구로만 보더라도요. 그러면 그동안 사람 쓰는 거에서 특히 윤 정부나 박근혜 정부 이런 데서는 TK 편중 완전히 그렇게 갔었죠. 특히 권력기관 관련해서 뭐 말할 수 없이 그렇게 했죠. 아마 군이나 경찰 인사할 때 한동안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경찰 같으면 청장을 시키려면
7명이죠. 지금 7명의 이제 치안 정감이 있어야 그 중에서 이제 치안 총감을 뽑는 것인데 없을 거예요. 아마 마땅히 쓸 사람이 쉽지 않을 그런 지경으로 다 해놨어요. 그렇다고 해서 국민 통합적 관점과 온 국민의 대통령 어떠한 색깔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앞으로 잘 끌고 가면 된다라고 했던 그 이재명 정부에서 과연 내치고 지금 우리가 말하듯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냐?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완전히 진짜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 수가 없어요. 이 부분 때문에 정말로 힘들다. 그리고 허니문 기간도 없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힘드시더라도 기존에 지지하신 분들이 정말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셔야만 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질문 그래서 하나 그 드리. 대목에서 신 교수님 그 당pen책 방금 잠시 언급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신 교수님이 뭐 천년 집권 DNA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은 TK의 그 기득권 세력들이 우리 정부가 지금 3번을 거쳐서 났습니다. 이제 4번째 정부가 탄생하기 직전인데 김대중 대통령 때 김중권 전 의원을 초대 비서실장으로 썼습니다. 또 노무현 대통령 때도 일부 또 기존 관료 출신이나 그런 분들도 뭐 이종우 영입해서 정책실장이 가셨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김병준 또 정책실장이 있었고 권기영 노동부 장관 뭐 그렇습니다. 엄청 이렇게 이제 그랬습니다. 발탁제에 올라갔죠. 문재인 정부 때도 또 그렇게 또 기득권에서 일부 수혈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그 탐팽책을 써야죠. TK에도 아까 청구서가 좀 약하다 했는데 그래도 국민 통합적 관점에서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 청구서를 들고 오는 사람을 잘 써야 된다. 자,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로 여러 가지로 업적이 있지만 본인이 도전하고 떨어지고 그렇게 실패를 했더라도 정권을 잡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36살 때 청와대 비서관이 됐습니다. 참여정부 때 제가 가장 최연소 비서관을 했는데 제가 지나고 나니까 어마어마한 자리에 가 있었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실감을 못했습니다만 노무현 대통령의 탕평책 골고루 쓰더라도 앞으로 미래를 보고 그 지역을 책임지고 그 지역에서 다시 내려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그 지역을 사랑하면서 지역민과 함께 늘 동고동락하고 또 똑똑하게 정책도 펼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써야 된다. 그래서 TK도 어쨌든 사람은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전 대표님. 그래서 그 기존에 TK의 그 유명한 고등학교 출신들 자꾸 그 아주 교묘하게 또 해가지고 또 뭐 어떤 선 타가지고 또 얼굴 바꿔가지고 또 하고 나중에 선거 때 되면 또 후보감이 없어가지고 사람 구한다고 이러저러 또 뛰다니고 이런 악순환 하지 말자. 지금도 제가 이렇게 대구 경북에 우리 민주당의 그 우리 당직자들이나 열심히 가르치는 분들 보면요. 우리 강 변호사라면 이런 분들은 시민단체지만 정치권 아들도 참 젊고 똑똑하고 정말로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참 탐낼 만한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신과 가치관이 뚜렷하고 능력과 실력, 기회만 주면 충분히 배워서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서 그 씨앗을 더 살릴 수 있는 그런 그 선순환의 구조를 꼭 TK가 만들어 주길 바라고 이재명 정부가 그걸 좀 유심히 잘 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원칙과 방향이 있는 뭐 당평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렇게 하는 것은 이제 정권을 가지고 있는 지금 이재명 정부의 이제 판단과 몫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저는 이제 이상훈 기자한테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이런 거죠. 조이대 어느 고등학교 나왔습니까? 경북고등학교 나왔잖아요. 그죠. 서울대법대고 지금 이번에 내란과 관련된 일 있죠. 김현장과 관련된 우리 서석호 변호사 경북고등학교 나오고 또 서울대법대 나와서 이제 이렇게 했던 것. 내란과 연결된 거 마지막까지 뭔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의사결정을 내리고 파기환송을 하고 그것은 법리적인 논쟁까지 매우 많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 박근혜의 등장 그리고 박근혜의 활보 뭐 이런 것들까지 이제 같이 있으면서 탕평은 뭐 정부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분들이 탕평을 하고 또 대구 경북민들은 본인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청구서가 있든 없든 뭐 요구하면 당연히 이제 국가는 통합적으로 균형 발전을 시켜야 하니까 가면 되는 것인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내부에서 자성과 또 논의 뭐 치열하게 전 논쟁해야 된다 생각하고 당장 이제 강 변호사 같은 분이 대구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카르텔 구제 안으로 들어갈 거냐 말 것인가 여기에서 건전한 논쟁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시장이
다 바뀌진 않더라도 한 서너 번 하고 한 번쯤 바뀌고 서너 번 하고 한 번쯤 바뀌면서 뭔가 좀 건강한 정치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공동체 생태계도 이제 유지되는데 극우극단만 존재하고 그런 사람들만 살고 소수의 이런 사람들은 안 이 되는. 대목에서 탕평책도 방금 나왔습니다만 정치 엘리트들의 충원 구조를 선거법 개정 우리 한번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연동형도 저는 뭐 필요하다 보지만 오히려 그것보다도 TK나 이런 쪽에 생각하면은 우리가 수도권에서 좀 손해를 보더라도 중선거구제 이런 정도를 또 진지하게 고민해서 그러면 지금 25% 30% 가까운 득표면은요 충분히 2등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2등이 국회의원 된다라고 하면 더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영호남의 통합에서 출발한 이 선거구제 개편을 이제 전 국민의 통합,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저는 진지하게 이재명 정부에서 한번 나는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도 결국 한번 중대선거구제 예, 정치 계획에도 말씀하시는 예, 거네요. 정치 계획에도 좀 신경 써야 되고 수도권 의원들은 좀 내심 좀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제도로서 우리가 국민 통합 이룰 수 있는 방법도 있다 하는 글쎄요, 점을 저 통합이 어떤 게 통합인지 아까도 잠깐 얘기했으면 봉합과 통합은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이번 투표 같은 경우는 인물 뭐 정당에 대한 뭐 창발적인 개개인 시민들의 자율 투표의 결과이기 때문에 존중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 동의 못 하겠다는 거고 예. 실제로 당장 지금 대구와 경북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중대선거구제를 전국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는 불순물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우리가 컨트롤하느냐. 이게 이 초과 삼간 때문에 전 국토를 다 태울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일단 그리고 일단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본적으로 이제 당장 이재명 정부가 이제 탕평 인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지금 계속 포착이 되고 있는데 내부에서도 이런저런 논란이 이제 벌써부터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인사가 왜 탕평이어야 되는가? 어차피 이 후진 정부 말고는 지역이라든가 연고에 따른 그 인사 별로 안 했어요, 사실. 근데 워낙 이제 DJ 때는 전라도 지역 인재들이 워낙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소외됐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인물 발굴하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저는 명확한 원칙만 있다면 저는 탕평이 존중받을 수 있을 텐데 지금 보면은 과연 그 명확한 원칙이라는 게 국민 이 혁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절대 다수의 이 시민 혁명 세력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지금부터는 저희 언론의 관심은 그런 쪽에 좀 집중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탕평이 만사는 아니다. 그 말씀에 이제 동의를 하면서요. 이제 저는 이제 약간의 차이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최인호 의원께서는 정치를 하는 분이고 정치는 어떤 경우에도 아무리 소수가 거기에서 취재를 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기고 지고의 문제를 떠나서 국민 통합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통합적 사고가 충분히 저는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대구 경북을 선거 제도를 바꿔서라도 정치 다양성을 좀 확보해 주는 것은 제도보다 더 빠른 게 없다라는 것은 의식의 변화 대구 이전에 경북뿐만 부울경도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런 분의 이제 제안은 뭐 지금 우선순위에서 맞느냐 아니냐는 것은 이제 좀 아직은 지금 논의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어찌됐든 부산에 계시기 때문에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대구 출신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다고요. 우리는 더 강하게. 그런데 저널리스트들은 충분히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해야 돼요. 언론은 이것을 얼마나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볼 것인가를 특정 정치적 정파 본인의 선호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내란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을 다수가 하면 당연히 비판을 해야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주권자는 비판받을 그러면은 그런 게 없습니까? 주권자도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논쟁하고 토론하고 해야 돼요. 주권자는 항상 옳습니까? 주권자가 옳은 것은 집단지성으로 발휘되어 있는 것이 역사의 발전에 한목적적으로 맞는 경우에는 하는 거. 그래서 이제 보수의 가치, 진보의 가치를 가지고 내한테는 맞다 안 맞다 하는 것이지 수구적 가치로 역사적 대응을 하고 전쟁을 선호하고 오히려 불의를 용납해주고 내란을 인정해주는 것은 이거는 타협의 산물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동조하지 못하는 그런 지역민들의 민심을 어떻게 우리가 할 거냐. 당연히 언론은 저는 비판을 해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매우 논쟁적으로 이번 대통령 선거 결과는
자, 윤석열을 동조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나와버린 거예요. 한 개인은 자기가 선호도에 따라 투표를 했다고 치더라도 결과적으로 윤석열 내란을 동조했던 대구 경북의 저 민심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이냐라는 것은 저는 다양한 각도에서 논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로 결론이 나서 답이 나올 건 아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방송을 보시면서 대구 경북에 있는 민주 진영에 있는 시민들이 너무 마음 아파하시고 실망하실까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또 다른 지역에 계신 분께도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반적으로 오늘 방송을 듣다 보면 대구 경북이 이재명이 압도적인 득표를 얻지 못한데 원흉으로 완전히 이제 낙인 찍히는 지금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만 아까 제가 잠깐 서울표를 말씀드렸던 이유가 서울에서 지금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자면 330만 정도가 지금 김문수를 지지하고 있는데 대구 경북에 있는 지금 뭐 67%, 64% 표 뭐 퍼센트만 보면 되게 압도적인 것 같은데 이거 유권자 곱하기 이 67% 이렇게 해보면 한 280만 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에서 280만 표 정도가 나온 거고 서울에서는 이것보다 더 많이 지금 김문수를 지금 찍었어요. 이 표보다. 그러니까 너무 대구 경북 때문에 이재명 다 망쳤어. 이재명이 압도적으로 득표할 수 있었는데 대구 경북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치부하는 건 좀 너무 부당한 것 같고 전반적으로 민주당은 이 선거를 가지고 리뷰를 또 하고 내년에 지방선거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에서 생각보다 스코어가 안 좋았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뭐 지난번 대선하고 비교했을 때 많이 회복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생각보다 수도권에서 우리가 표를 잃었다고 오히려 접근하고 반성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자, 이제 이런 부분은 일단 논쟁의 시발로 저희들이 여러분들께 던져드리는 거 앞으로 이제 아마 치열하게 논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게 이제 강성 변호사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 여러분들 말씀 다 귀담아 들을 만하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현재 최종 투표율이 나왔습니다. 79.3%로 이제 최종 투표율이 나왔기 때문에 지난 대선보다는 자 2.2% 포인트가 높아졌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51.7%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종 투표율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지 50%는 넘었다. 김문수 후보는 40%가 되지 않았다. 이번 대통령 선거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내일부터는 아마 분석이 될 건데요. 이제 투표율과 득표율 그리고 국힘은 지금 상황에서 자, 졌지만 잘 싸웠다 이런 이야기는 전혀 나올 분위기가 아니고 오히려 내분이 굉장히 심해질 것이다. 결국 주도권이 대구 경북이 주도권을 가지느냐 아니면 한동훈을 비롯한 소위 말하는 개혁 진영에서 이제 주도권을 가지느냐. 투표의 결과로 보면 TK가 완전히 말뚝 꽂아놓고 여기서 흔들기 시작하면 어느 누구도 대적하기 어렵다. 그렇게 보면은 김문수가 대구 경북을 기반으로 계속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예상이 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혁 진영에서 뭔가 했던 사람들은 대구 경북을 빼고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정치적으로 돌파구를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윤석열 김건희 이슈가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끝까지 자신들이 정당하다는 방식으로 이제 거리투쟁을 하는 사람들 또 거부극단화되어 있는 바깥에 종교 세력들 있지 않습니까? 이쪽하고 손을 잡고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새로운 길을 향해서 나가는 것과 정반대의 퇴행적 형태의 국힘 운영을 우리가 목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그게 아까 뭐 신용환 교수께서도 우려하는 그런 대목이긴 한데 저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카밍아웃을 해준 거거든요. 정체를 정확하게 드러냈기 때문에 오히려 극복하기가 더 용이하다. 그리고 네. 부울경에 매우 유의미한 그 지지세가 김상욱 의원의 선행적인 탈당을 부러워하면서 충분한 원심력으로도 작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참 재미로 구경만 하면 참 재밌는 것인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역사적, 사회적 또 지금 현재 시기적 의미를 참 따져보면 너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저희가 지금 하나도 검명을 안 하고 있는 이번 성과 중에 빛나는 성과가 이준석을 7.7%로 단단히로 묶어냈다. 이거는 저는 반토막 냈네. 네, 김민석 최고와 이재명 후보가 후보의 마지막까지 단일화 한다. 네, 그 결국 단일화 한다로 미리 그 예정 통로를 이렇게 봉쇄한 그 전략적인 그 언명의 힘이 크다. 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뭐 역사에서는 가정은 없지만 단일화가 됐으면 오히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훨씬 더 높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뭐 가정일 뿐이고 어쨌든 이런 7.7%면 선거 비용 보전을 받습니까? 아 전혀 못 없죠. 봤죠.
10% 있어야 돼야 절반을 받는데 10% 이하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이제 거고. 파산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의 정치적인 이제 시드머니가 이제 거의 뭐 바닥을 기록했다는 거고 방금 우리 말씀하셨듯이 이준석의 가장 큰 폐해는 여성 혐오 발언보다도 단일화 프레임에 대한 대체 프레임을 만들지 못했다는 게 결정적인 폐해이다. 그러니까 아니 이재명 후보는 단일화 할 거지 하면서 윤석열이 반대하는 이준석 표를 야금야금 좀 가져갔고 김문수도 끝까지 나는 단일화 할 거고 투표 전날까지도 할 거다 이러면서 보수적인 지지층을 또 빼갔고 그 결과 이제 이준석은 전혀 아니 단일화 안 할 건데요 하다가 그냥 수세적으로 표가 많이 분산 당한 그런 꼴을 당한 거죠.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세부 말씀 신유한 교수님까지 이렇게 들어보면 이번 대통령 선거는 큰 틀에서 우리가 규정할 때는 우리 사회가 켜켜이 쌓아놓고 있는 모든 문제, 내란 세력과 관련된 국헌과 관련된 민주주의와 관련된 문제가 다 드러났다. 다 드러났다. 지역은 지역대로 TK의 저 고립을 자초하는 선거 결과,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국힘이 어떤 존재인 것이 다 드러났고, 정당은 그렇고 정치인 개인은 개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드러나 버려 가지고 오히려 우리 사회를 전체적으로 다시 조망하면서 어떻게 재구조화 또는 재정비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다 적나라하게 보고 있다. 어느 하나도 거짓을 숨겨놓고 나는 무엇이다라는 것이 없이 있는 그대로 다 그냥 맨바닥에 던져놓고 알아서 판단하십시오라는 것. 그래서 내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 선거를 치렀다. 그래서 내란의 찌꺼기들이 다 드러나고 있다. 그 내란은 정당의 내란, 정치인의 내란에 준하는 부도덕성 이런 것도 다 드러났다. 심지어 지역색까지 다 드러났다라고 했을 때 차라리 저는 이상호 기자 말씀처럼 보복을 하거나 원수로 만들어서 정말로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다시 쳐다보면서 국가를 재건하는데 제대로 상황을 확인하면서 정말로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이 만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대구 경북 이거 문제는 나중 문제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대구 경북 바뀌어야 되고 여러 가지 숙제지만은 지금 그것보다 국가적 위기 상황과 경제 상황 타파가 먼저지 정치적 변화는 후순위로 보고 당분간은 대구 경북 고립될 수밖에 없고 고립시킬 수밖에 없다. 저도 그렇게 아울러 저는 우리가 이런저런 이제 비판과 분석을 하느라고 여러 가지 날을 세우고 분석을 해드렸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52%에 달하는 엄청난 랜드슬라이드라고 표현하죠. 엄청난 대승을 거뒀고 이재명과 민주당이 이기기도 했지만 바로 우리 시민들의 엄청난 승리다. 당연히 우리 시민들이 저와 함께 만든 이 정부는 이제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다. 지금은 이재명이 책임지는 대한민국이 아니고 우리가 이재명이 되어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단 1.1핵도 헛떨어짐 없이 다 동의하고 다만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논쟁적으로 하는 것은 이제 각자의 몫이다. 각자 책임질 만큼 지자 이제 이런 것이고요. 제가 혹시라도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 실패에 대해서 너 실패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은 제3자가 저에게 정말로 온정적으로 또는 위로하면서 그 말을 할 수 있죠. 실패한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정말로 내 손가락을 잘라버릴 텐데 내가 제대로 왜 이렇게 못했을까 하면서 통렬하게 비판하고 반성해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내가 잘못한 나의 실패를 정당화 내가 먼저 어떻게 합니까? 저는 대구 경북 문제는 그렇게 해서 대구 경북이 우선 풀어야 한다. 그리고 국가는 국가대로 할 일이 따로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부산서 이렇게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이상호 기자도 끝까지 오늘 고발뉴스 합니까? 이만뉴스. 네, 11시. 야, 11시 하는데 그 방송은 동접자가 3만 명인데 와 오늘 밤 12시에 제가 다시 방송을 할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고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그리고 새롭게 정말로 만들어주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 역대 최고 득표율 화이팅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대 최고 득표율 화이팅!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